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면요. 건물에서 창문에 맞아 행인 A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대요. 임차인 B가 있었고 점유자는 B네요. 아들 C가 살고 있고 소유주는 D다. 건물의 소유자는 D라는 사람이에요. D가 창문을 의뢰해서 사장 E의 종업원인 F가 시공을 했는데 창문을 떨어질 때 그 주위에서 C가 놀고 있었대요. C는 9살이었죠.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 이제 이 C, 놀고 있던 사람이나 시공을 직접 한 직원의 고의나 과실을 조사하고 있대요. 어쨌든 피해는 행인, 전치 8주. 이렇게 뭔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1번, C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도 B는 A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행인이 A였네요. 그렇죠. C가 9살이라서 얘는 책임을 안 지는 애예요. 하지만 B, 그 부모는 책임을 져야 되죠. 특히 점유자 책임을 또 질 경우가 있죠, B는. 그래서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나 점유자의 공작물 관리 책임, 이 중복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맞는 말이죠. 2번. D는 A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다는 틀렸죠. 만약에 C도 잘못이 없었고 D도 내가 아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게 없다. 이걸 증명하면 다 면책되고 결국에는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D가 책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고 돼 있으면 틀린 거죠. 3번, F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E는 A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F에게 과실이 없으면 E, 사장님은 책임이 없겠죠. E, 종업원이 과실이 있을 때만 이 사장님의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F에게 과실이 없다면 E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요. 4번, 만약에 F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B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배상 책임을 진다. 보면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채무불이행은 자기와 어떤 계약을 한 사람한테 내가 계약 내용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를 말해요. 그런데 보면 지금 B와 E가 계약을 했나요? 아니죠. 계약을 한 사람은 D와 E예요. D가 E한테 우리 집 창문 좀 해줘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창문을 해줘야 되는 그 약속은 E가 누구한테 대해서 지켜야 되는 거냐면 B에 대해 지키는 게 아니라 이 D에 대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누가 주니까? D가 주니까. 그래서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책임은 E가 B에게 지는 게 아니라 D에게 진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5번, F의 과실로 떨어진 경우에는 E는 A 및 D에게 원상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 만약에 F가 과실이 있었다면 이 행인이 다친 거에 대해서도 E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소유자에 대해서도 창문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때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해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은 보통 돈으로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